자, 3페이지 22번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예상 문제죠. 자, 도시로 보는 겁니다. 도시로. 이게 정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파트들마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도시지로 결정만 의제돼요. 고시도 의제돼요. 고시. 어떻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놨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항, 도, 택, 산, 전. 같이 가요. 어항도, 택산전.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키워드가 어디에 연접이죠? 도시에. 그래서 어항도예요. 어도, 항도. 어도, 항도. 택산전인가요?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여기 뭐냐면 배드타운, 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이에요. 주택 중심의 뭐라고요? 도시개발. 그 택지개발지구는 도시로 간주합니다. 예외가 없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총 4개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 4개가 있는데 요 3개는 도시로 봐요. 근데 누구는? 농공단지는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농공단지는 무엇을 줄임말? 농촌의 공장단지를 줄여서 농공단지 이렇게 한 거예요. 농촌에 뭘 줄였다고요? 공장, 농공단지 이렇게 됐네요. 이 농공단지가 뭐죠? 김치공장.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도시에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시골에 있죠. 그러니까 농공단지고 얘는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농촌의 공장이니까. 그래서 김치공장 싫어 그래요. 뭐라고요? 김치공장 싫어. 김치공장은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수력발전소.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전력개발하는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도시로 봅니다. 근데 누구는? 수력발전. 자, 댐 만드나요? 낙차 이용해서 전력개발 하나요? 여기다 딱 도심을 형성해요? 댐 터져버려요? 저 물귀신되고. 도심이 형성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는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싫으면 물귀신 싫어. 물귀신은 도시로 봐, 안 봐? 안 봐. 물귀신 되니까. 송변전설비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도시로 결정되고 고시까지 의제되는 거.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어항도, 택산전, 김치공장, 싫어. 물귀신, 싫어. 해놓고 김치공장이 뭔지 잊어버려. 농공단지 제외, 물귀신은요, 수력발전소 제외. 이렇게. 한 문제 논점. 자, 23번은 영화 제목 하나 생각하라 그랬죠? 자, 여기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농농농, 놈놈놈 관리합시다. 놈놈놈 관리합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놈놈놈 뭐 합시다? 관리합시다. 라고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좋은 예상 문제죠. 아파트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돼. 유통상업지역이면 저기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죠. 시장 안에 주택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파트 돼 안 돼? 안 돼. 전용공업지역이면 자 전용공업지역 공장이죠. 굴뚝에서 막 매연이 뭉게뭉게 피어나죠. 아파트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에 배치해서 필요한 지역 친환경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기 아파트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거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 4개 4층 이하 아파트 돼 안 돼? 안 돼요. 아랍의 숫자 뭐? 1. 제1종 전용주역, 제1종 일반조적,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전용하면 양호죠? 일반하면 뭐가요? 편리.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아라비아 숫자 뭐가 나왔어요? 1. 아라비아 숫자 1은 아파트가 돼 안 돼? 안 돼. 뭐부터 돼? 2. 요 단어 됐나요? 자, 그럼 암기해요. 유전. 유전 개발해야죠. 아파트 지으면 안 되겠죠? 유전 아파트 돼 안 돼? 안 돼. 유전은요. 유통사업자가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도 안 됩니다. 뭣도 안 돼요? 단독. 주택이 안 돼요. 여기만 주택 하나 기숙사 하나 돼요. 여기. 전용공업지역은 기숙사 하나 되는 거 주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전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일반 공업지역 돼요? 안 돼? 안 돼. 4개 세트. 녹, 관, 농, 자. 아람의 숫자 1. 안 되면 이거라도 암기하세요. 1은 아파트 안 돼. 2는 아파트 돼. 그럼 답 찾을 거예요. 1은 아파트 안 돼. 2는 아파트 돼. 이렇게. 건표입니다. 심심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건표는 건대인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서 건대. 곱하기 100이죠? 자, 건표율 주거지요. 자, 1, 2, 1, 2, 3 준. 5, 5, 6, 6, 5, 7. 5, 6, 6, 5, 7. 1, 2, 1, 2, 3 준. 5, 6, 6, 5, 7. 이 정도로 하셔요. 상업지역 중, 1, 6, 근, 9, 8, 8, 7. 9, 8, 8, 7. 공업지역 찔찔찔. 공업지역 찔찔찔. 녹, 관, 농, 자. 다 몇 프로? 20%. 개만 40%. 녹관 농자 다 20%. 개만 40. 다 됐나요? 녹관 농자 다 몇 프로예요? 20%. 개만 40. 시험 문제는 개가 나오네. 개만. 개만 얼마? 40. 용적률은 개만 100. 개백. 뭐라고요? 개백. 개만 100이죠? 건표는 개만 40. 개만 40. 개만 40. 개만 100. 이게 두 개가 시험에 나와. 개만 40, 개만 100이라고. 괴사하는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암기 코드는 다 제 거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면서 이제 그대로 하기 민망하니까 조금씩 바꿔서 해. 중1교부를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나 그렇게 그냥 따라서 할 거면 그냥 따라서 다 하지.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지도 않지. 건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거지역 5, 6, 6, 5, 7. 상업지역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과농자 다 20%. 개만 40. 개만 40. 개만 100. 개만 100. 개백. 개백장군이 뭐예요? 개백장군. 개백. 됐어요? 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암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배열 문제가 나오는데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땅값이 비싼 것부터 땅값이 싼 것 순서로 배열 문제거든요. 박스 쳐놓고 용적률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바르게 배열된 것을 하고 시험에 나와요. 이럴 때 푸는 요령. 제일 비싼 게 누구예요? 상업지역. 다 아시죠? 제일 갖고 싶은 땅이 누구예요? 상업지역. 제일 갖기 싫은 땅이. 세상에 갖기 싫은 땅이 어디 있어? 덜 갖고 싶은 땅이지. 덜 갖고 싶은 땅이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갖고 싶은 땅이 제일 비싼 땅. 자, 뭐요? 상업지역. 순서는 중, 1, 6, 근. 그 다음에 준, 주거. 그 다음에 준, 공업. 그래서 용적률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면 상, 준이. 잠깐만요. 딱 이 세 개의 배열만 찾으면 답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제일 앞에 뭐? 상업. 상업 없으면 준, 주거. 준주거 500이거든요. 준, 공업. 이게 400이고. 상준이, 준입니다. 상준이, 준이는 누구만 좋아해요? 공주만 좋아한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주부님만 좋아한대. 상준이는. 상준이, 준이는 누구만 좋아해요? 공주만 좋아해요. 공이 뭐예요? 공업지역. 주가요? 주거지역. 근데 주거지역가 준주거는 앞으로 빠졌죠. 그러면 주거지역에 1, 2, 3이 있죠. 전용 일반. 그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큰 숫자 앞에, 작은 숫자 뒤에 3, 2, 1, 2, 1. 어떻게 해요?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2라로 가기 편리하다. 자,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라로 가기 편리하죠? 전량 1편. 그러니까 역세권 진입이 편리하니까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여기까지 찾으면요. 무조건 배열 문제 끝납니다. 자, 다시요. 상준이, 준이는 공주만 좋아해. 주거지역 순서가 3, 2, 1, 2, 1 하고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또 한 문제예요. 100%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제1종 전용주거 맨 앞에 1종 전용주거지역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누구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백. 그 다음에 여기
80%짜리 나오죠? 100%짜리 4개, 80%짜리 5개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 다음 중 용적률이 다른 것은 하고 시험지 나와요. 답은 개백이에요. 답은 누구라고요? 개백. 안 되면 개백이라 돼요. 개사 개백. 개는 40이고 개는 100이 돼요. 개는 뭐요? 40. 개는 100. 개는 40. 개는 100. 원래 개백장군이 40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이 안개해주면 100살까지 산대. 개 100까지. 됐죠? 80%짜리 잘 봐요. 보전자 보이면 얼마요? 시골 땅 보이면 80. 개만 100. 보전자 보이면 80. 관농자 시골 땅 보이면 80. 개만 100. 개만 100. 개 100. 단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용적률이 큰 것부터 작은 것 배열 문제 하나. 상준이 준이는 공주만 좋아해 3, 2, 1, 2, 1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80% 놓고 다음 중 용적률이 다른 것 하면 개백. 답이 개백이라고. 답이 뭐라고요? 막 머리 떼서 여러분 머리에 하나 더 붙여주고 싶어 그냥. 얼굴 시커먼 거 하나 더 붙잡고 다닐래요? 응? 떼줄게. 피만 안 내게 떼가세요. 아프니까. 자, 용도 지역지구역 종합문제 나면 답은 다 여기에요. 요거.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미지정, 미세분입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다 안 됐다? 1번이 미지정이라 그래요. 2번을 미세분이라 그래요. 도관농자는 지정한다 그래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한다는데 지정이 안 됐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을 누구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 보전 적용하죠? 미세분입니다. 도시가 세분이 안 됐으면 무슨 녹지?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이 안 됐으면 보전 관리지역을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미지정, 미세분 됐어도 건축할 수 있다. 누구만큼? 보전만큼. 누구만큼이요? 보전만큼. 그럼 여기 있는 보전에 전부 다 단독주택 만들 수 있나요? 농화주택, 단독주택 만들 수 있죠. 단독은 유통사업자고 전용구역은 유전만 안 되니까 만들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고 되니까 조심하시고. 미지정, 미세분이면 뭐 찾아라? 보전.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얘기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서에서 3번 기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지정, 미세분 지역을 이렇게 줘요. 도관농자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배열이 바른 것은 하고 시험에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건폐율은 몇 프로야? 20%. 용적률은 50에서 80% 이하. 요걸 기억하시라고. 형광펜 넣어놓으세요. 건폐율은 몇 프로야? 20%. 용적률은 50에서 80% 이하. 미지정, 미세분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어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28번 용도지구의 종류입니다. 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연습하세요. 두 문제 따시고, 두 문제 따서 연습하시고. 자,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특자시, 시자, 역중생, 주산관복트, 집자. 이걸 자꾸 읽다 보면요. 시험장 가서 읽는데 혓바닥에 꼬이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공부는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공부는. 그냥 읽었는데 혓바닥이 꼬여요. 발음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틀린 문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돼요. 여기는.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자, 용도지구의 종류입니다. 중복 돼요? 안 돼요? 중복. 됩니다. 자, 무엇으로 결정해요? 도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군 뭐를 결정해요? 관리계획.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고. 용도지구 비서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중복시킬 수 있고 관리 결정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 받으시고. 자, 이제 경관지구입니다. 자, 경관을 보호, 형성, 유지하게 한 거죠? 경관지구. 자, 종류. 특화, 자연, 시가지. 특화, 자연, 시가지. 특자시. 자, 특자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찰. 읽어봐요. 특자시 경관. 재해 예방하다가 힘드니까 잠깐 시자. 보호지구. 역중생. 강남역 앞에 배하는 중학생. 역중생. 아이고 저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보호, 보존. 보호, 보존. 이건 말이 안 돼.
주산관목트. 애워. 주산관목트. 근데 특이한 거 아세요? 종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시험지 안 나왔어요. 종류가 많다고. 그래도 암기 해놓으세요. 주산관목트. 자, 우리 눈은 여기서 멈춰야 돼요. 칠학지구. 칠학지구가 시골 마을이죠. 자, 집자. 집단칠학. 자연칠학. 자연칠학은 녹관농자. 자연칠학이 뭐라고요?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칠학을 정비하는 게 뭐예요? 자연칠학. 녹관농자. 네 군데만 들어갑니다. 어디에만 들어가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 마을의 칠학을 정비했죠? 이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연 칠학지구 지정 대상에다 틀린 거. 답 주거지역. 100% 주거지역. 기억해두세요. 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하에 들어간 거지 자연 칠학이 아니다. 아니다. 집단 칠학은요. 어떻게 공부했죠? 집, 개. 집자가 아니고 집, 개. 집, 개. 집, 개. 이 문제 틀리면 가만둬요. 개집에 가둬버려요. 개집에 가둬버리죠. 그럼 확 물어버리겠죠. 개집. 아셨죠? 집, 개. 집단 칠학지구는 어디에 있는 거다? 개발 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게 한 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전입니다.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전, 건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거죠. 용도지구는 이걸로 해요. 조례. 이 건축전이 행위 제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건축전은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했죠. 그러나 행위 제한 건축자는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단어 됐어요? 자, 그러면 예외 현상입니다. 고도관리. 빨리 고도관리.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한합니다. 고도지구는 뭘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100번만 읽어요. 고도관리. 고도관리. 관리고도. 고도관리. 관리고도. 고도관리. 관리고도. 대답 안 하니까 할 때까지 할 거야. 고도관리. 관리고도. 이제 했구나. 그 다음에 집단칠학은 개특법. 집단칠학 뭐라? 개특법. 집개. 틀리면 개집. 똑같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에서 개특법 하는 건데 얘도 개발 집단칠학지구가 나오면 무조건 개발 제한구역이죠. 집단칠학은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가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다고요. 개특 됐어. 집개. 개집. 여기. 복합용도지구. 무슨 지구예요? 이런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못하죠? 제한해요? 완화해요?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못한다고요?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못한다고요? 완화.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아예 유튜브까지 다 올려놓을 거예요. 왔다 갔다 듣게 하려고. 파일 수단 방법까지 꼭 빼앗아서 유튜브까지 다 올려줄 테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못 알아도 상관없다. 근데 이걸 반복해줘라. 그런다고 또 너무 인상 쓰고 있지 말고 몰라도 쉬고 웃어. 그래야 내가 바보처럼 강의하지. 아셨죠? 특성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게 뭐라고요? 복합용도지구. 근데 복합용도지구는요. 딱 3군데 용도지역에만 들어가요. 자, 읽어요. 일반 주거지역. 일동그라미.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일일 계획을 짜는 겁니다. 복합용도지구는 뭐 짠다고요? 일일 계획. 빨리 동그라미.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일일 계획. 동그라미 천하에 읽어요. 이거 안 해놓으면 또 혼자 집에 가서 도대체 뭐가 일일 계획이야 막 이래. 눈에 보여도 못 찾는다고요. 그런 연습 낙서만 해놔도 다음에 반복하기 너무 편할 거예요. 일일 계획. 무슨 계획이요? 일일 계획. 됐나요? 예? 자, 용도구역 왔어요? 너무 많이 왔다. 벌써 용도구역이다. 자, 용도구역. 2시간 좀 넘으면 국토기획법 끝내버릴 거야.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나요? 중복되나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이 되고 용도, 구역과 용도, 구역은 중복이 돼요. 지역과 구역도, 지구와 지역도 다 중복이 되죠? 심지어 세 개가 다 중복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해 이거 좀 제발 좀 알아주세요. 서울 플랜에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서울 플랜 그러거든요. 2040 서울 플랜에 요거 중복시키는 쪽으로 법을 바꾸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예요. 요게 복합형으로 바꾸자라고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 자,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올해 시험 볼 때가 안 돼. 올중으로 개정되기 힘들다고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공간 안에, 이 토지 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이 같이 병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아직 지역은 중복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봐. 이거 좀 전에 했네. 자, 대답하세요. 컨닝하면 안 되는데. 자,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해요? 국장. 도시의 무질서 먹방지 확사. 그 다음에 무슨 이유로? 보안상 이유로. 이게 김신조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보안상 이유로 개발 제한구역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군 관리를 결정했나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장이 있어 없어? 없어. 여가 휴식공간 제공인가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죠. 누가? 시, 도지사. 국가가 연계 그러면 국장. 수산자원 보호구역 회장.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잘 써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 내 땅에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이에요. 절대 팔지 마세요. 팔 때는 가격의 2배 이상 부르세요. 그리고 딜 시작하면 돼요. 규제 못하는 구역은 최소구역입니다. 근데 마치 문장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입지 선정할 때 규제를 최소한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지는 선정되고 그 입지에서 규제를 못하는 거. 규제 최소화 구역이에요. 규제 최소 구역. 자, 지역 거점을 육성하려고 만듭니다. 뭘 육성해요?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도시관리계 결정권자가 정합니다. 누가요? 도시관리계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지역 거점 육성이 뭐냐면요. 구도심이 신도심에 상권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럼 이 구도심을 다시 규제 최소 구역으로 정해서 지역 거점을 육성해서 여기다 빼앗긴 상권을 못 해오겠다, 찾아오겠다라고 등장한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제도는 죽이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고 이럴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활용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용도구역 됐나요? 그러면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여기에 약간 개정돼서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규제 최소화 구역은요. 자, 여기서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잠깐만요. 질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누가 하죠?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무슨 계획이요?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죠? 뭘로 지정해요? 도시군 관리.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제가 왜 여기다 형광펜을 넣는지, 고딕글씨를 넣는지 아셔야 되는데. 무엇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심이야, 부도심이야, 생활권 중심지야라고 방향 제시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걸 얘가 구체시킨다고. 관리계획으로.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기본계획 아니고 관리계획 아니냐, 우기에 와서. 아니라고, 요. 누가?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를 했죠? 그걸 얘가 관리계획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여기는 먼저 심하고 방향을 제시한 쪽은 누구였고요? 기본계획. 그걸 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한 것은 뭐였고요? 관리계획. 그러니까 여기 기본계획에서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입지 최소구역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아셨죠? 요거 받으시고. 실제로 이제 논점 여기였는데 여러분 눈은 여기서 속아버려요. 요 기본계획에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있었고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추가되죠. 과거 기출문제 정답이 이거였어요. 근데 추가됐으니까 이제 이것도 맞는 문제에 대해서 답 없는 문제가 돼요. 과거 기출문제가. 자,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요거 알아두시고. 몇 개 이상의 노선이 맞나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무엇이라 부르죠? 그걸 결절지라 그래요. 결절지 반경 몇 킬로? 1킬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에요. 정비가 못해요? 어디? 공업지역. 어디? 주거지역. 공주 정비가 시급해요. 누구 정비요? 시험 문제는 상주 정비가 시급하다 나와. 상업지역하고 나온다고요. 조심하시고.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업지역, 주거지역 정비가 시급하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여러 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다 상업지역들이죠. 여기도 상업지역이고 여기도 상업지역, 여기도 상업지역, 여기도 상업지역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대상이고 철도 역사 기반시설 중 무슨 역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입지규제 최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된 이거 도시 첨단 산업단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게 아직 시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시 첨단 산업단지 형광펜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 밑에다가 국가 산업단지 X, 일반 산업단지 X. 요걸 국가 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버릴 거예요. 그냥. 여기는 분명히 도시 첨단 산업단지. 삼성전자, IT 이런 거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아셨죠? 예, 도시 첨단 산업단지 하나 기억하시고. 결절지 몇 킬로? 1킬로. 요거 기억하시고. 도시군 기본계에서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하고 방향 제시했나요? 그것이 대상 지역이 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32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에서 적용을 못한다고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렇게 자꾸 암기 코드를 만드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 아셨죠? 참 무식하게 암기 코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객관식은 끝나게 돼 있어요. 객관식은. 그러니까 자, 이건 우리 학생이 만든 건데 자기 친구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 코드를 만든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자기 친구 이름이 주미 돼요. 누구요? 주미. 친구 주미가 결혼해서 뭐가 되니까? 주부가 되니까 배둘레 해문을 가려고 뭐가 필요해? 복대가 필요해. 뭐가 없어서? 공지가 없어서. 너무 내가 현실적 이야기를 했나요? 나중에 시집가봐 다 이렇게 돼. 우리 마누라도 이렇게 되더라고. 분명히 처음 만날 때는 예뻤거든. 지금은 배둘레 햄이 커졌더라고. 주미 씨가 뭐가 되니까? 주부가 되니까 뭐야? 복대가 필요해. 예? 뭐가 없어서? 공지.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그러면 이 친구는요. 그애 만들치고 이 친구는 그애 바로 합격했어요. 이 정도 노력할 수 있는 애들이면 다 합격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몸에 이게 생각날 거예요. 저거 복대했나? 친구 누구 볼 때마다요? 주미 볼 때마다 저거 복대했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딱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주가 뭐야? 주차장. 미가 뭐야? 미술작품.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지조성, 주부복대. 뭐가 없어서? 공지. 공개 공지대 설치. 이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없다. 적용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없다.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두시라고. 공개 공지가 개정돼서 추가됐습니다. 여기도. 예. 있잖아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내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대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시험지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계산 문제 푸는 공식이에요. 최대 건축 연면적 계산 문제는 이 공식이다.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내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뭐 그래요? 자, 박스란 말은 한 필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필지가 몇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다. 2개. 반띵. 자, 박스 그리고
반띵하고 전체 면적. 첫 번째 용도 지역. 두 번째 면적. 세 번째 용적률. 자, 용적률이 300%랍니다. 몇 프로요? 그럼 내 땅에 몇 배를 건축할 수 있다? 3배. 이렇게 건설하면 되죠? 용적률이 300%면 내 땅이 몇 배요? 3배. 자, 내 땅이 700이었다. 그럼 700에 3배니까 얼마? 여기다 최대 건축 연면적 2100을 써주면 돼요. 여기가 300이었더라. 근데 200%더라. 200%면 내 땅이 몇 배? 2배. 그럼 300에 2배니까 얼마? 6배. 그럼 나는 최대 얼마? 2700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만 쓰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자꾸 이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요, 시험지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그려요. 나중에는. 면적 차이면 그 면적 밑에다 용적률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곱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더하는 이렇게 습관화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이걸 길들이시라고. 자, 최대 건축 연면적 나오면 자 같이 해요. 제일 먼저 뭐 그래요? 박스. 그 다음에 맨 위에 뭐 전체 면적. 반띵해서 전체 면적 썼나요? 그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곱해서 더하면 되나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전체 면적이 1000이다. 맨 위에 1000. 박스 그리고 못한 다음에 반띵. 용도 지역이 여기가 1종이에요. 2종이다. 자, 여기가 면적이 300이고 여기가 700이다. 여기가 용적률이 200%고 여기가 300%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럼 최대 건축 연면적은 각각 곱해서 뭐 하면 돼요? 더하면. 근데 만약에 면적을 안 줬다. 면적을 안 줬으면 면적을 가로넣기 하면 돼요. 이걸 안 줬으면 이걸 가로넣기 하라고. 안 준 것을 그냥 가로로 열어놓으세요. 아이, 배웠잖아. 미지수 X. X로 써놓으면 된다고요. 그냥 가로로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채우는 연습하시면 금방 채워요. 요거 아셨죠? 기출문제 놓고 연습해 보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절대 가중평균 내고 있으면 다 죽어버린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기반설 공동구 그러면 한 문제 맞죠? 기반설 공동구 가지고 예상 문제 하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기반설 종류 타셔야 되는데 여기는 5번, 6번, 7번이 시험 문제죠. 5, 6, 7이 시험 문제인데 자, 교통시설 같이 해요.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에서 뭐 주차장 하나만 조심하면 되겠네. 육해공군 다 있죠? 교통시설에 육군, 자, 항만, 해군, 공항, 공군, 육해공군 다 있죠? 전부 다 교통시설이잖아.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교주.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쓸게 공간시설 뻥 뚫려 있어요. 공간, 뻥 뚫려 있어.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답답할 때 이런 공간 가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 공지.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공지. 공공 보고 여기다 넣지 마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조심해라. 예, 이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연결시켜서 시험지 냈어요. 다 국가고시에서.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나오는데, 자, 공공공지는 공지니까 공간시설. 뻥 뚫린 거. 공간시설. 여기 공지의 키워드.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유통업무설비. 자,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공급. 안기상 아니죠? 그러면 통신, 동구. 통신, 동구. 통신, 동구. 그 다음에 뭐, 시작.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입 아파요. 학교, 공공문화체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분류시설. 요거 하나. 자, 청소년 수련시설. 이것도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학교도 뭐고요? 공공문화. 청소년 수련시설도 뭐라고요? 공공문화. 이렇게 되는 거. 단어 처리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방제시설입니다. 단어부터 이해할까요? 방제. 재해 예방.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나는 이 방방방 할 때마다 이렇게 덕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덕수는 물에 빠지면 입만 방방방. 왜 그럴까? 방방방. 하천, 유수지, 저수지, 덕수. 안겠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하는 게 뭐예요? 방제시설. 이제 암기됐어. 이제 민법 선생님 보자마자 방방방.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입니다. 보건위생설과 환경기초설 함께 있었죠. 근데 거기서 지저분한 것만 떼낸 게 뭐고? 환경기초설. 그럼 보건위생설은요? 무서운 것만. 옛날에 보건위생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보건위생설이었거든요. 그 보건위생설은 무섭고 지저분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만 때려서 환경기초시설. 자, 어떻게 했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시설, 폐수, 빗물,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자, 폐수, 빗물. 폐수, 빗물. 그럼 보건위생설은 축, 사망. 무서운 거야. 도축장애, 축. 장사시설, 사망. 하여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있죠? 축. 사망하여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있죠? 보건소만 가면 다 축, 사망하여 종합병원 영안실에 누워있습니다. 보건소만 가면 축, 사망하여 어디에 누웠다고요? 종합병원 영안실. 근데 보건소 그럼 딱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 무서워. 아, 보건소 안 가봤구나. 우리는 종합병원 그런 거 없어가지고 어릴 때 보건소 갔는데, 예? 왜 내 거 주사 빨면 이렇게 커? 친구 것은 작고 내 것만 이렇게 커. 보건소 가면 뭐야? 무서워. 축, 사망. 환경기초설은 폐수, 빗물. 방지시설은 덕수. 방지시설 뭐라고요? 덕수.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자, 공동구입니다. 지하 몇 설물인가요? 우리가 공동구를 어둠의 자식 그랬죠?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지름 몇 메타 이상? 2m. 그래서 무슨 자와 친해요? 이자. 무슨 자와 친해요? 이자. 이자와 친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때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을 요즘에 꼭 시험지를 내고 있네요. 같이 암기할게요. 택지, 경제, 개발, 정비. 택지, 경제, 개발, 정비. 어디서? 도청에서. 뭐 만들려고? 공공주택 만들려고. 같이 읽어요. 동그라미 택지, 개발, 택지, 경제, 개발, 정비. 어디서? 도청에서. 뭐 만들려고? 공공주택 만들려고. 얼마 초과해서? 200만. 이자와 친해. 암기하셔야 돼요. 택지, 경제, 개발, 정비. 도청에서 뭐 만들려고요? 공공주택 만들려고. 200만 초과해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돼요. 최근에 나왔던 정답 다 적어줄게요. 첫 번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에는 공동구 설치한다는다. 밖에 전봇대 나와 있는 거나 굴뚝 나와 있는 거나 뭐 상관 있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뭐 나오냐면 도시개발이 아니라 지방개발. 지방개발 사업. 지방개발이에요? 도시개발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공동구는 제도 취지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88 올림픽 때 만든 거예요. 참 빨리도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다고요? 88 올림픽 때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공동구 설치. 그러면 산업단지는 도시 미관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도시개발이다 지방개발이다. 도시개발. 이렇게. 얼마 초과? 200만. 옛날에 이걸로 답을 다 냈어요. 100만, 150만 그러면서. 공동구 먼저 치네? 2자. 자, 또 시험 제공을 하수도가스. 여기 형광펜 하수도가스.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안 했다. 처벌 규정. 2학년 2반 2-2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요 두 개만 수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구 설치 의무자는 누구? 사업 시행자. 설치는 누가요? 사업 시행자. 그럼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사업 시행자. 혼자 하기 배 아프죠? 한전하고 KT한테 협박하잖아. 한전, KT 쓸 예정자. 한전이나 KT는 반드시 공동구 사용해야 되죠. 반드시 설치해야 되니까 공동구 안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한전과 KT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 공동구 사용할 때마다 허가받고 사용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네? 마다 허가받고 사용할 때마다 돈 낼래? 한 방에 넣고 네 맘대로 쓸래? 한 방에 넣고 네 맘대로 쓸래? 해서 저명 예정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저명료, 사용료도 납부해야 되고
사용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나요?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설치 비용을 납부하면 허가도 없고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점용하는 자.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부과합니다. 점용하는 자니까 쓰는 자죠. 자, 여기는 쓰는 자, 여기는 쓸 예정자. 구별하세요. 관리비는 쓰는 자가 내는 거예요.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 5년. 이게 재검토 뉘앙스예요. 공동구 만든 다음에 안전유지 관리계획 재검토 몇 년? 5년. 그 뉘앙스로 쓰인 문장입니다. 자, 공동구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 1회.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1년에 몇 회 이상이요? 1회 이상 하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거 둘이 많이 바꿔내니까 계획이 큰 단어예요? 점검이 큰 단어예요? 계획. 그래서 계획은 몇 년? 계획은 몇 년? 5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이걸로 한 문제 해야죠. 34번, 35번이면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36, 37, 38 가지고 또 한 문제. 도시공계시설은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죽어라 강조했던 논점들만 다 넣어놨어요. 눈 크게 떠요. 오늘 3, 4월 지난 강의 종합 복습하는 과정이죠.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면적의 얼마 이상을 소유하고요. 3분의 1. 총수의 얼마 이상 동의? 2분의 1. 소유하고 동의죠. 근데 누구? 공공시행자 LH공사나 지방공사는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거죠.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동의받는다. OX, X. 이게 시험 문제라고. 요게. 동의받는다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서 불만이 있으면 시행자를 못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행정청이 시행자예요. 시장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 가능하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시장이면 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침해를 줘요. 그럼 나를 시행자로 못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단어 됐나요? 37번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땅 뺏기죠? 수용사용. 땅 뺏기. 땅 뺏기. 자, 이때 이렇게 도로공사입니다. 요 땅, 여기를 뭐라 하죠? 요 땅을 여기 가요. 사업에 필요한 땅. 자, 빨리 읽어요. 사업에 필요한 땅. 도로공사에 필요한 땅이죠.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다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을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지상권, 전세권 등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여기가 뭐죠? 요게 도로부지에 못한 땅, 인접한 땅은 뭐예요? 인접지는 사용, 인사를 잘해야 돼. 사람들이 뭘 잘해야 돼요? 인사. 만나면 맨날 인사해야 되죠? 빨리 인사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에? 좋은 데로 시집 가시고. 에? 인사. 알았어. 막둥이는 좋은 데로 장가가. 에? 인사. 수용? 이거 사용이에요. 사용. 인사.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그 인사를 지금 합격해갖고 이 옆에 건물주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다녔고 창피하다고 노량진 다녔는데 63세에 시작해가지고 73세에 합격을 해요. 저는 이제 이분을 만난 것은 이분이 63세에 강남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3세에 합격하시는데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박모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노량진에서 친구하고 고드를 쳤대요. 요 건물주 3명이 모여가지고 이쪽에 고드를 쳐서 진 사람이 뭐 하는 걸로 공인자 자격증 따는 걸로. 근데 이 형님이 걸린 거야. 돈은 나머지 2명이 되는 걸로 하고 다 돈이 많으니까 건물주들인데 여기 옆에 건물주들이 3명이서 고드를 쳐가지고 10년 인생을 여기다 쏟은 거예요. 이 사이에 1차를 3번인가 합격해요. 3번인가. 그 형님이 저만 보면 인사를 그래요. 좋은 데로 장가 가세요. 그럼 제가 그 형님한테 그래요. 형님도 좋은 데로 가세요. 다음 생에. 언제요? 다음 생에. 근데 이분이 진짜 합격할 때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유를 가지니까 합격하더라고요.
마지막 합격은 동차였어요? 마지막 합격은 동차였어요. 근데 이 형님은 자기 시험지 채점도 안 했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술을 하게 돼요. 수술까지는 안 가고 시술.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공부 이제 10월 달에 공부 포기해요. 그래도 학원 나왔어요? 끝까지 나왔어요. 1년 내에 맨날 저 괴롭혔던 형님인데 매년 나도 괴롭히지 수없이 해. 형님 졸지 마! 눈 떠! 머리가 하얗고 막 깜짝 놀라고 눈 뜨고 막 이러시거든. 근데 시험 보고 오니까 이제 연락해봤어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는 나 시험장에다 시험지 놓고 왔어 그래요. 그냥 시험지에다 던져놓고 왔대요. 쓰레기통에다가. 채점해봤자 별거 없다고. 근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원에 왔어요. 뭘 오셨어? 그러니까는 난 문자가 왔어. 최종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각박하게 하려고 하니까 맨날 2차 떨어져. 근데 이분이 2차를 3번 뜨는데 3번 다 한 문제로 떨어져요. 참 이게 시험 운이 진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 아는 거 틀리니까. 근데 73세 되는 해에 동차로 합격을 동차로. 근데 이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 5월달이죠. 5월 3일이죠. 앞으로 시험 보려면 6개월 조금 못 남았죠. 충분히 합격하고 남는 시간이죠. 지금 시작해도 합격해요. 충분히. 단지 공부를 절실하게 안 할 뿐인 거지. 네? 73세 되신 분도 마음의 여유를 평정을 찾으니까 시험을 포기하니까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랬거든요.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저한테 내년에 또 봐 최 선생. 내년에 또 봐. 그리고 시험 끝나고 한 3달은요 매일 그 금요일마다 와요. 커피 사가지고. 이제 안 와요. 왜? 적응되니까. 밖에 생활에 이제 적응이 끝나신 거예요. 돈 벌 건수가 뭐 있으면 저한테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혼자 돈 다 벌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인사. 갑자기 그 형님도 생각나고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게 지금은 격려라. 힘을 부어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요? 좋은 데로 장가 가세요 그래요. 인사. 수용돼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 발생. 뭐가 만들어져요? 수용권이 만들어집니다.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수용권 발생. 수용사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무슨 법 가져다 쓴다? 공치법. 재결 신청은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에요. 보상금 불만 있잖아요. 이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따라서요.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그 사업 시행 기간 내 재결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됐나요? 자, 수용 사용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인접지는 사용. 시험 전에 이 2개만 나와요. 언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의제된다? 실시계 고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나왔습니다. 이게 영순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땅에 이렇게 도로부지 결정됐나요? 도로비 결정되고 몇 년 동안 사업 안 됐어요? 10년. 지목은 뭐죠? 자, 매수 청구는 지목이 뭐야 되고요? 대.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0년 동안 사업 안 되면 20년 된다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그때는 지목.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미집행의 매수 청구는 지목이 무엇이어야만 된다? 대. 지목. 대. 이 문제 틀리면 머리만 대. 지목. 대입니다. 자, 그런데 20년 된 날 다음 날 실효할 때는 지목 상관없이 20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실효하고 되어 있는 거.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특광, 득특,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했나요? 사업 시행자였으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설치 관리할 의무자였으면 설치 관리할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서로 다른가요?
그럼 누구한테?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청구할 수 있다. 실시계 인가 나버리면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가 나면 매청구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살까 말까 몇 개월? 6개월. 사주는데 2년. 6월이 자, 살까 말까 몇 개월? 6개월. 사주는데 2년 하고 돼 있고, 매수하경 매수 절차는 무슨 법 준용? 공시법. 여기다가 공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OX, X. 왜요? 79번, 80번 가야 나온다니까. 농지법 가야 공시가 나와요. 아셨죠? 예. 원칙은 매수할 때 현금입니다. 예외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입니다.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뭐요? 채권 발행되네요. 요 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잠깐 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뭐라고요? 도시군계 시설 채권. 도시군계 시설 채권. 그 다음에요. 도시개발 채권. 잠깐만요. 둘 다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이죠. 그때는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합니다. 도시 그럼 누가 발행해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그때 채권은 여러분이 원하면 발행해요. 그때는 금액 따지지 않고. 자, 부재 부동산입니다. 존재 부재. 무주가 아니고 주인이 없어요. 무주죠. 나는 지금 여기 있죠. 서초동에. 내 땅은 저기 강원도에 있잖아요. 나는 강원도의 존재 부재. 법인의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게 얼마 초과해요? 3천만 원. 그러면 3천까지 현금, 초과 부분은 채권.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 채권의 상환기한은 몇 년이에요? 10년. 채권 발행에서 이 법에 특별한 기준을 쓰면 무슨 법? 지방재정법. 이거요? 체지방. 채권 발행은 뭐라고요? 지방재정법, 체지방. 자, 다시. 요게 시험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요거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원하면 발행했나요? 자,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자, 원하는 만큼 부비 3. 원하는 만큼 부비 3. 부비 3. 이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예. 자, 매수 청구했는데요. 매수를 거부하고 매수를 지연합니다. 그러면 무엇 받아서? 허가 받아서. 뭘 받았어요? 허가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죠. 자, 안 되는 거 암기해버리세요. 안 되는 건 설치 못하는 거. 매수 거부하거나 매수 지연할 때, 자, 단란하게 안마 받고 노래 부르는 거 다중 다가구 다세대 돼 안 돼? 안 돼. 다다다 돼 안 돼? 안 돼. 자, 3층 이하 설치하는데 단란하게 안마 받고 노래 부르는 거 다다다 돼 안 돼? 안 돼. 답으로 다중 다가구 다세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몇 층 이하야 되고요? 3층. 실효 20년 되는 무슨 날? 다음 날. 지목 불문, 지목, 불문, 실, 효 하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 나왔네요. 지구단위 계획.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섹터, 블록 단위의 개발 계획이죠. 하여, 자, 시내 뭘 받은? 은총을 받은 뭐, 깡패. 먼저, 깡패란 말은 용도 제한을 한다, 깡패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을 제한한다? 용도. 나이트클럽 만들지 마 그러면 상업지역에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목욕장 만들지 마 그러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누구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인가요? 가설 건축물은 용도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깡패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에? 자, 은총이란 것은요. 이렇게 용도를 제한했으니까 은총 건폐율의 몇 프로까지? 150%, 용적률의 몇 프로? 200%까지. 까지 완하죠? 까지, 이하까지. 신은 그냥 붙였고, 신은 TV 프로 보는데 어디 TV 프로에서 신의 은총을 받는 거로 나오더라고. 신의 은총을 받은 누구 그러길래, 요거 지구단위에 신의 은총을 받은 깡패하면 되겠구나.
은총하고 깡패만 있었는데 앞에다 수식음 하나 넣어주니까 죽이더라고. 신의 은총을 받은 깡패. 깡패는 용도 제한, 은총은 건표의 1.5배, 용적률의 2배죠? 용. 여기 봐요. 용.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그러니까 얼마? 200. 안 써도 돼. 그 밑에 다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열심히 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가만히 있어. 쓰던 거 마무리하시고. 자, 그때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단어 배웠으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다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개발하는 계획이에요.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여기는 전부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무슨 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특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정구역, 공원, 도시자연공원에서 뭐 때는 해제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뭐가 있어야 돼? 개발 가능성. 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요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계획 짜는 거 맞죠? 도시를 전부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요 도시에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가요? 그럼 이놈을 전부 해도 이 도시에서는 못 받게 한대요. 일부 해도 일부. 그러니까 단어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 때는 이제 공식이죠, 이건.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뭐 찾고? 도시. 그 다음에 뭐? 일부.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 특정 지역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개발 가능성.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뭐 떼야 된다? 해제. 지구 단위 계획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몇 년? 3년.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뭐? 실효. 주민의 위반 제한이면 착수 몇 년? 5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기분 나쁘니까 한번 해봐. 건축 신고 착수 몇 년? 건축 신고 몇 년? 1년. 모르면 몇 년? 2년. 특별하면 5년. 지구 단위 계획 5년. 사업계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2년.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 내 기분을 풀어줘야 돼. 건축 신고. 경공매. 6개월. 자, 모르면 몇 년? 2년. 특별하면 5년.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의 착수 5년. 자, 사업계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2년. 알았어. 잘했어. 그때 했던 거죠? 심심하면 나올 때마다 하고. 40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하여야 한다가 있죠. 그때 지정하여야 한다를 기억하시는데, 자, 암기해 버리세요. 정택이 몇 년? 정택이 몇 년? 정비구역, 택지 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몇 년이 지난지요? 정택이하고 나하고는 10년지기 친구예요. 싸웠어요. 헤어져야 돼요. 계속 친구이어야 한다요. 이름이 정택이요, 개택이요? 정택이란 말이요. 정비구역. 근데 이걸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개발구역. 그리고 다 틀려가서 막 개택이 돼버려요. 개택이. 정택이요? 개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이거. 개택이. 정택입니다. 정택이. 내 친구 이름이에요. 정택이. 정택이는 나하고 몇 년 동안 친구예요? 10년. 계속 친구여야 한다. 공법의 대규모 기준은 얼마? 30만. 얼마요? 30만. 여러분, 공시법에서 해지되려면 몇 점 이상 맞아야 돼? 30점. 나 30점이 안 했어. 30점 이상이라고 했어. 꼭 이거 수업하면 다음날 윤모 형한테 전화 와. 윤모 형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30점만 맞으라 했다며. 형, 나 안 했어. 나 30점 이상이라고 했어. 학생들이 전달 잘못했다고. 3점 이상. 몰라, 또 조금 이따 전화 올지. 30점 이상. 공시법에서 해지되려면 몇 점 이상? 30점 이상. 녹지에서, 잠깐만요. 녹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상공. 공이 어디였어? 주상공. 몇 개? 3개. 얼마? 30만 이상. 녹지는 녹지적으로 존치하면 돼요, 안 돼요? 녹지는 개발이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게 얼마? 30만. 같이 읽어봐요. 정택이 몇 년 동안 친구? 10년. 지정 의무. 공시에서 해드리면 몇 점? 30점 이상.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뀐 3개 얼마? 30만. 그러면 지정 하얀. 시험제 답이다. 이해다? 개택이다. 개택이다.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은요. 30만이든 40만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제발 좀 기억하세요. 시험제 답이 여기서 나오니까.
틀리면 개택이 돼요. 틀리면 뭐 된다고요? 개택이. 자, 그 다음에 41번. 정택이가 아니고 개택이라고. 정택이는 지정해야 한다고. 개택이는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개발지원구에 개, 여기 개발구에 개. 개 된다고, 개. 내가 어떻게 개 돼요 그러겠어요. 개택이 그렇지. 개 된다고 틀리면 술 먹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거냐 도시개발구역은 언제나 지정할 수 있다. 언제나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지정하야도 나온다. 근데 여러분을 꼬드기기 위해서 10년이 지났다, 30만이 넘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도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 필수 포함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 필수 포함사항 용기. 자, 지구단위계 깡패 했나요? 깡패들은 용기가 있어 없어? 용기가 없어서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3명 이상이 세트 지어 다녀요. 깡패들은 용기가 없어서 3인 1조예요. 삼총사 세트. 아이 드라마 봐봐요. 꼭 그래요. 오늘은 나 혼자 갈게 하다가 칼 맞아 죽죠? 깡패들 항상 3명 이상 몰려다녀. 근데 혼자 가다가 꼭 칼 맞아 죽잖아. 용기? 필수 포함사항. 예상 문제요? 예상 문제. 지구단위 필수 포함사항. 첫 번째 뭐? 용도 제한. 깡패. 자, 그 다음에요. 기반설, 난개발 방지. 세트. 용적률, 건폐율, 뭐? 높이. 삼총사 세트. 이렇게. 용기? 세트. 용기? 세트. 42번. 지구단에서 건폐율의 몇 프로? 150%. 용적률의 200. 용의 동그라미 몇 개? 2개. 그러니까 얼마? 200. 요 둘을 바꿔내거든요. 150%, 200%. 용적률, 용. 아주 용을 썼다니까. 용. 동그라미 몇 개? 2개. 그러니까 얼마? 200.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보행자 전용도로. 잘 들어봐요. 한옥마을 말 타고 들어가죠? 차가 없죠? 차량 진입이 금지되죠? 걸어만 다니죠? 그 주차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 그 주차장 몇 프로까지 와나? 100%. 무엇을 100%까지 와나요? 주차장. 제가 이걸 한번 100%까지 딱 맞게 해놓고요. 건폐율 100% 완화하니까 막 답 없는 문제 나왔다고 난리 부르스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하나? 100%. 자, 지금 우리가 한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무슨 파트? 계획 파트. 이제 그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는 개발 파트 들어갈 거죠? 쉬었다 해야죠.